혈액과 혈관을 청소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책에서 혈액과 혈관을 청소하는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겁니다. 레드클로버하고 애쉬약이에요. 혈액암 환자들이 많이 먹죠. 예, 림프암 환자들이 많이 먹는 호지킨 림프종이나 이런 분들이 애쉬약티를 많이 먹죠. 자, 그런데 이게 참 우리나라에서는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외국에 있는 분들은 많이 드시죠. 호지킨 림프종이나 혈액암 하는 분들이 애쉬약을 많이 쓰시는데 레드클로바는 여러분들도 쉽게 구하실 수가 있어요. 혈액 정화제로 자 많이 쓰시는데 처음에 오면 혈전 현상이 너무 심해서 고혈압 고지혈증 있는 분들이 혈액 정화제로 코엔자임 Q10도 드시지만 레드클로바를 드시면 여기 겉에는 블러드 클렌저라고 전통적인 트레디셔널 블러드 클렌저라고 아주 전통적인 혈액 정화제로 쓰는 것이 바로 이 레드클로바인데요. 자 보니까 몸 안의 종양을 완전히 쫓아내는 혈액 정화제가 누군지 한번 이번 시간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해드리는 게 얼마나 과학적인지 몰라요. 자, 모든 질병은 혈관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뇌혈관이 막혀서 뇌졸중, 뇌경색, 모야모야, 중풍, 알츠하이머, 파킨스 다 거기서 비롯돼요. 심장혈관이 막혀서 스텐트나 바이패스를 하는 것도 모든 병도 모든 암도 혈관 질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을 완전히 개선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인데 그게 뭐냐면 혈관을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라그가 점점 이 때들이 다 이제 어떻게 돼요? 점점 섞여야 돼서 치아에 마치 양치질하면 치석이 치아의 돌이 치석이고 신장의 돌이 신석이고 간의 돌이 담석인 것처럼 이런 이 플라그 안에 단단하게 석회화된 혈관 안에 이 플라그들이 캘클로스 석회화되고 칼슘화된 덩어리들이 점점 이게 쌓여버리면 심장혈관이 막혀버려요. 그래서 바이패스를 하고 심장 우회로 수술을 하고 또 스텐트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혈관이 다 막혀서 스텐트 같은 철망을 집어넣어서 벌려가지고 혈액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혈관과 혈액을 청소하는 게 넘버1이에요. 건강해지기 위한 첫 번째 조건. 자, 요게 5단계예요. 5단계 사실은. 근데 왜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여러분의 혈전 현상이 심해서 고혈압 고지혈증 증세를 가지고 있느냐면 소화가 불완전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왜 소화가 불완전할까요? 사람의 소화기관은 채식형인데 사람의 소화기관에 맞지 않는 암의 스위치를 켜는 IGF-1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암을 유발하는 가장 강력한 발암 물질인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의 약자인 IGF, I 인슐린, G 그로스, F IGF-1이라는 동물성 단백질이 가장 이제 암의 스위치를 유발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생선에 또 우유에 계란에 메띠오닌 수치가 높아서 이 암의 스위치를 켜는 가장 주된 발암 물질이 IGF-1과 메띠오닌인데 이런 음식이 여러분들이 적어도 일주일 내내 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처럼 섬유질 하나도 없는 영양가 하나도 없는 정크푸드, 엠프티 칼로리 영양가 하나도 없는 쓰레기 식품 때문에 현대인들의 혈관이 다 막혀버려서 섬유질이 없는 음식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배변 작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비가 있는 분들은 이미 당관폐색과 대장폐색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참 그 의사 와이프가 오셔서 지금 지난번에 좀 아실 거예요. 이제 몇 분들은 오래 계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사모님이 병원에 가서 담낭 절제하고 막 수술을 하시는데 이 변을 못 본 게 2주가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꽉 막혀서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난리를 치셨는데 관장만 하면 해결되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여기 오셔서 이제 관장하고 나니까 10년 먹은 체중이 내려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박가 선생님하고 막 싸웠대요. 당신 뭐뭐 맞아? 막 이러면서 싸우셨대요. 그건 이제 남편 탓할 게 아니죠. 예,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현대인들의 이 식사가 이 불완전한 소화를 유발하는 IGF-1이나 메띠오닌 수치가 높은 동물성 단백질이나 동물성 지방에 의해서 여러분의 혈관과 혈액이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고지혈증. 여기 오니까 어떠세요, 유 선생님? 예? 혈압이 발달 사인 아침마다 체크해 보니까 우리 권간호사님이 아침마다 체크해 보니까 정상이라서 걱정하세요.
너무 정상이라서 믿을 수가 없어서. 너무 정상이라 믿을 수 없는 분들이 지금 몇 분 계시죠? 예. 일주일 안에 혈압, 혈당 다 잡히잖아요. 우리 선생님도 그렇고. 다 체크하시잖아요. 아침마다 바이탈 체크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왜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혈압약 평생 드시면서 계속 혈전용해제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계열을 계속 드시니까 여러분의 신장과 간이 다 지금 무너지고 계속 합병이 생겨요. 혈압약 평생 먹으면서 내 친구처럼 먹으면서 억제시키면 되지 억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혈압약, 상고병약 계속 드시던 분들이 결국은 지금 암으로 발현돼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소화를 완전하게 시킬 수 있는 음식을 드셔야 돼요. 저지방 채식은 섬유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소화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혈액과 혈관이 동글동글하게 도너스처럼 여러분들이 보니까 고지혈증 증세가 없는 겁니다. 하버드나 존스 홉킨스에서 모든 병의 심각한 원인은 뭐다? 고지혈증에서부터 비롯된다. 고지혈증은 말 그대로 뭐예요? 고지혈을 유발하는 고콜레스테롤 음식을 드셔서 그래요. 고콜레스테롤증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을 드시니까 심장혈관이 뻥 막혀가지고 심장이 막혀서 이 뭡니까 스텐트 바이패스 하시고 카디악 어레스트를 초래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불완전한 소화가 얼마나 혈액과 혈관이 정화되는 것을 방해하는지를 아시고 소화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저지방 채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되고 경수가 암 환자들이 왜 집집마다 이 물에 굉장히 신경 쓰는 어떤 분은 수소수 어떤 분은 알카리수 그래서 하늘마을은 수소수 알카리수를 다 깔았어요. 어떤 분은 오시면 왜 여기는 수소수를 안 주세요? 암 환자인데요. 또 어떤 분은 저 암 환자인데 왜 알카리수를 안 주세요? 아주 제가 하늘마을 배관을 다 깔았어요. 수소수로 쫙 깔고 알카리수로 이제 pH 균형을 다 맞춰드리죠. 사실 여러분의 pH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매주 왜 pH 검사하는 줄 아세요? 산성과 이 알카리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암 환자들은 다 극산성이시죠. pH가. 그런데 여러분의 이 pH 수치에 가장 지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경수입니다. 경수. 경수가 뭘까요? 말 그대로 거칠은 무거운 물이에요. 그 무겁고 헤비메탈한 그런 물은 뭐냐면 마그네슘이나 칼슘이나 황산염이 섞여 있는 물이에요. 그러면 끓여도 단물 부드러운 연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암 환자분들이 이제 하늘마을이 수소수하고 알카리수로 이제 배관을 싹 바꿔서 이 경수를 연수로 바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이제 그 중국에 갔더니 우리 청년들이 다 신장에 문제가 오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신장에 결석이 자주 생기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경수를 마시게 되면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경수를 드시는 분들은 신장에 문제가 와요. 결석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불완전한 소화와 경수 때문에 동맥이나 정맥, 모세혈관이 무기질의 노폐물로 코팅이 되어 있어서 이제 혈관 청소와 혈액 청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혈관과 혈액을 막는 이 프라그들이 단단하게 캘크루스 석회화되어 있어서 돼 있는 요 혈관을 뚫기 위해 이 쓰레기들이 라이닝을 형성해서 정맥이나 동맥 세포들이 적절하게 영양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대사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혈관 탄성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오셔서 검사해 보면 뭡니까? 이 혈액의 노폐물 농도가 상당히 높아요. 혈액의 지질 농도, 점도,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을 뿐만 아니라 심장 혈관에 이 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쭉쭉 늘어져서 혈관이 탄성이 없으니까 대사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오래된 고무 호수처럼 팽창 수축을 잘 하지 못해서 하지 정맥류부터 그거예요. 점점 약해져서 부풀거나 부서지기 쉬워서 파괴돼서 정맥류증이 생겨요.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면 하지 정맥 있는 분들 보면 이렇게 혈관이 툭툭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거 일 많이 해서 생긴 병이 아니에요. 정맥류는 뭐냐면 정맥이 늘어나거나 자루처럼 불룩해진 병. 왜 그러냐면 몸에 노폐물 농도가 높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특별히 왜 그러냐면 이 궤양성 대장의 염증이 많은 분들은 이 글루텐 음식 있는 음식들을 많이 드셔서 그래서 빵이나 밀가루 이제 많이 드시는 글루텐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 자, 그런데 빵이나 밀가루 반죽 음식 또는 정제 설탕의 과도한 섭취는 정맥, 동맥으로부터 칼슘을 빼내갑니다. 그래서 지금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보면 칼슘이 부족해서 생긴 사람이 거의 없어요. 칼슘과 단백질이 너무 오버돼 있어요. 너무 과잉이야. 그래서 그것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뼈에서 칼슘을 빼내옵니다. 그래서 칼슘이 모자라는 게 아니라 칼슘이 빠져나가는 게 문제야. 원인을 아셔야 돼요, 원인을.
근본적으로 레디칼 리미션이 있어야 되는데 근본적인 건 처치 안 하고 자꾸 여러분들은 약으로 주사로 증세만 억제시켜. 칼슘이 모자라서요. 칼슘 이 부족이 골다공증이 있는 분 거의 없어요. 예, 99.9%. 다 뭐냐면 단백질이 너무 과잉이고 칼슘이 너무 과잉이라서 뼈에서 그것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칼슘을 빼내와요. 그래서 칼슘과 인산의 레벨이 안 맞아서 이게 빠져나오는 겁니다. 원인을 알고 여러분이 처치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특별히 이제 이 글루텐이 있는 음식들이 칼슘을 많이 빼내갑니다. 예, 단백질은 물론이고. 그래서 정맥, 동맥으로부터 칼슘이 빠져나오게 하고 또 이렇게 칼슘이 부족해지면 이 말펑션, 기능 부전이 오겠죠. 신장에도 디스펑션이 오겠고. 그래서 이런 기능 부전 증세를 없애려면 혈관과 혈액을 청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버 원이 혈액과 혈관이 청소가 돼서 혈액과 혈관이 정화가 돼 있으면 위장, 소장, 대장 기능부터 쫘르르 고속도로로 회복이 됩니다. 남자는 전립선까지, 여자는 자궁질, 부속기까지 쫘르르 회복이 돼요. 뭐부터 청소해야 되냐면 혈액과 혈관이 맑아져야 되는 거예요. 정화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대장이나 신장 그리고 간이 이런 각종 노폐물 쓰레기들로부터 피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능력이 감퇴가 되면 혈액은 여러 가지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없어요. 혈액이 원활하게 대사순환이 이루어져야지 적혈구가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산소를 여러 기관에, 위장에, 소장에, 대장에, 신장에, 간에 산소를 공급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혈액이 이렇게 떡이 져 있어서 바이패스하고 스텐트 하고 계신 분들은 그때 그걸로 하면 끝나는 줄 아시는데 아닙니다. 스텐트 바이패스 하셨는데도 식단을 안 바꾸시고 계속 동물성을 드시면 계속 혈관은 더 막혀요. 예. 약으로 억제해 놓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빵 하고 터진 게 지금 여러분의 이 만성질환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병은 산소가 들어가지 않아서 생긴 병이에요. 산소가 부족해서. 그래서 몸의 세포들에게 산소의 공급이 감소가 되고 그럼 면역력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혈액에 노폐물들이 처리가 안 되니까 꽉꽉 차 있어요. 그 결과 퇴행성 질환과 각종 만성 질환이 유발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암은 뭐가 답이에요? 예, 암은 뭐가 답이에요? 산소가 답이라는 얘기가 왜 그런지 아시겠죠? 혈전 증상이 너무 심하면 산소가 어떻게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죠? 산소가 들어가지 않아서 생기는 병이 모든 만성 질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은 항상 세포 단위의 산소 부족과 연관성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암의 시작은, 모든 만성질환의, 모든 퇴행성 질환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와야 되냐면 혈액과 혈관을 청소해서 대사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세포에 산소가 잘 들어가기 시작하면 치료는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맥을 못 잡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맥을 잡으셔야 되는데. 자, 이런 약초로 유명한 혈액 정화제가 뭐냐면 헉시티하고 에시악티예요. 요 에시악. 원래 혈액암, 림프암, 호지킨 림프종암 환자들이 많이 드시는 게 이 에시악입니다. 그래서 한 간호사가 이 에시악티를 인디안 야생 지역에서 이제 개발해서 제가 옛날에 한참 에시악 강의 많이 했었죠. 미국에서 이제 에시악티가 한참 그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한 약사분이 이제 혈액암이셨는데 에시악티로 자기 병을 고치셔서 한국에 이제 에시악을 들여오셨었는데 하여튼 요런 이 에시악이 굉장히 좋은 피를 맑게 하는 혈액 정화제입니다. 그래서 에시악은 티로 드셔도 되고 액으로 주스처럼 드셔도 되고 이제 캡슐로 이제 허브가기 때문에 이렇게 드셔도 되는데 슐츠 박사의 이 에시악티나 이런 것들은 몸 안의 종양을 완전히 쫓아낼 만큼 이 항암 작용이 높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은 혈액과 이런 것들을 정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내용들은 스포일드 라든이라고 하는 다렐 울프 박사의 죽음은 대장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그 논문의 내용에 있는 내용이 바로 이 혈액 정화제는 몸 안의 종양을 완전히 쫓아낸다. 그래서 암 환자는요 규칙적으로 제1차 항암, 제10차 항암, 제100차 항암은 계속적으로 이 대장을 청소하고 신장을 청소하고 간 청소를 하고 혈액을 정화시키는 게 온 몸 안에 있는 종양을 완전히 퇴치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혈액을 청소하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아주 효과적인 거 에시악이나 요거 못지않게 헉시티 못지않게 아주 효과적인 혈액 정화제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가장 효과적인 것 중에 하나가 식간에 혹은 잠자기 전에 소화 효소를 먹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은 죽은 음식을 먹으면 엔자임이 없어요. 근데 산 음식, 자 대표적인 산 음식이 뭡니까? 자아가 죽지 않아서 팔팔 살아있는 과일들, 채소들. 배추 절이려고 하면 소금 넣어야 절여지잖아요. 요건 효소가 완전히 살아있는 음식들이에요.
그래서 더글래스 그레함 박사가 산 음식, 죽은 음식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뇌혈관, 심장혈관, 모든 암병 다 뭐 해야 되냐면 죽은 음식 때문에 생긴 병이니까 산 음식으로 효소가 있는 음식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효소 이렇게 정제해놓은 거 그거 사서 드시라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음식을 드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살아있는 음식은 과일과 채소는 다 살아있는 음식이죠. 산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의 죽은 세포가 다시 부활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소화효소를 따로 드시지 않아야 돼요. 물론 하늘마을에도 뭐 보리새싹 효소가 있긴 하나 가장 좋은 건 여러분들이 효소 드시지 않아도 위장 소장 기관이 지금 다 살아나잖아요. 소화효소들이 지금 막 나와요. 자, 효소가 혈액 속으로 들어간 후에 몇 분이 지나면 혈액 속의 찌꺼기들을 청소하기 시작해서 면역세포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면역력 없는 분들은 산 음식을 안 드셔서 그래요. 산 음식을. 죽은 음식 드시니까 뭐든지 지지고 볶고 하시니까 여러분의 세포가 다 죽었죠. 자, 혈액 속의 독성 찌꺼기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약초로 만든 가장 유명한 혈액 정화제가 뭐냐면 이거 뭐예요? 우리 어릴 때 이거 토끼풀 같은 약간 그렇게 생겼죠. 우리 반지 만들어 쓰던. 근데 이게 레드 색깔이에요. 레드 클로바. 자, 맨날 네일 클로바 따던 우리 여사님이 그리운데 자, 여기 보시니까 이 레드 클로바. 요게요. 그 호르몬 대체요법 하시면 갱년기 장애가 와서 호르몬 대체요법을 오래 하시다가 이제 유방암이나 갑상선암으로 발현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가장 안전하게 이 호르몬 분비를 원활하게 해주는 게 바로 레드클로바이기도 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트래디셔널 블러드 클렌저예요. 아주 전통적인 혈액 정화제입니다. 그래서 피를 맑게 하기 위해서 혈액 정화제는 평생 드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냥 허브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연 허브입니다. 그래서 5단계 마지막에 레드클로바를 드시는 거예요. 애시약이 풍부한 뭐 미국이나 이런 데는 애시약이 많으니까 애시약을 드셔도 되고 레드클로바를 드셔도 되는데 한 가지 애시약은 이제 암이 이 악액질 카케시아 사이클로 독소가 온몸에 다 퍼져 있는 분들은 애시약을 드시면 반응이 너무 세게 와요. 그래서 조금 힘드실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레드클로바를 활용하시는 게 상당히 좋고요. 이런 혈액 정화제가 암세포와 종양을 완전히 쫓아내는데 굉장히 큰 아주 공헌을 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혈액 정화제는 트래디셔널 블러드 클렌저라고 써있는 레드클로바가 추천할 만하고 우엉 한동안 뭐 유튜브를 뜨겁게 달궜던 우엉 뿌리를 활용하셔도 되고 자, 이 세 가지 재료는 여러분들 신장 청소할 때 10가지 중에 머시멜로우 루트하고 수국 뿌리 그리고 이제 포크 루트 요거 보셨죠? 그 다음에 떡갈나무 덤불인 체퍼럴하고 쉽소롤 같은 애기 수염 요거 다 어디서 많이 봤죠? 여러분은 모르시나? 신장 청소할 때 10가지 해독제 가운데 있는 3가지가 다 보니까 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단계 해독을 하고 나면 왜 암 환자들의 이 증세가 그렇게 완화되는지 심지어 그 중에 2번째 단계인 기생충 약만 먹고도 동물이 먹는 알벤다졸, 펜벤다졸을 드시고도 그 종양 표지화 수치가 떨어졌네 어쩌네 하고 통증이 완화됐네 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천연 치료제로 뭐 클락 박사나 슐츠 박사 또는 가장 좋은 그 천연 치료제들로 블랙 호드 오일이나 또는 이 인디안 그 뭡니까 이거 야생 라일락 나무 오일 같은 걸 활용해서 이제 기생충을 다 빼내면 그 300종이 넘는 기생충들이 여러분이 먹어야 될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게 했던 이 왼수들이에요, 왼수들. 그래서 살 빠진다고 자꾸 아까워들 하지 마세요. 그 왼수들 빠지는데 왜 그렇게들 아까워하시는지 몰라. 아까워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평생토록 여러분의 영양소를 빼앗아 먹은 이런 독소들을 배출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좀 지혜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혈액 정화까지 5단계도 이제 마쳤어요.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내일부터 이제 또 중요한 거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5단계 해독은 여러분이 평생 하셔야 돼요, 평생. 그래서 저도 매일 해요. 저도 매일 뭐 대장 청소는 매일 하고 필수고 저는 조금 이제 피곤하다면 한 3, 4개월 간격으로 간 청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1년에 꼭 2~3차례 오시는 의사분이 계신데 이상하게 코로나 이후에 지금 뵐 수가 없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꼭 오시면 이 5단계 해독을 아주 목숨 걸고 하시거든요. 그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이제 건강의 지혜로 더욱더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좋아하는 또 이혜인 수녀님의 인생의 10가지 생각이란 책 중에 있는 기쁜 편에 있는 또 좋은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종종 꺼내어 읽는 책 중에 폴리애나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폴리애나가 8회 하나의 편지라고 번역이 됐었어요.
이것은 사실 미국에는요 폴리에나이즘이라는 그 얘기, 사실 이제 이 폴리에나이즘은 기쁨을 취한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 폴리에나이즘이라는 이 단어가 파생돼서 사전에 등재될 만큼 유명한 책이 바로 이 폴리에나라는 책입니다. 안나의 기도 아니고 폴리에나의 편지네요. 자, 목사에 따른 이 폴리에나가 크리스마스 날 선물을 뽑았는데 인형이 나오기를 바랬어요. 근데 지팡이를 선물 받게 됐습니다. 할머니도 아닌데 지팡이를 선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폴리에나가 막 엉엉 우니까 목사님인 아버지가 폴리에나야 울지 말아라. 네가 지금 이제는 점점 예쁜 어른이 돼가기 때문에 이제는 인형이 필요 없어서 이제 대신 넘어지지 말라고 지팡이가 나온 거니까 울지 말고 오히려 기뻐해야 돼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폴리에나가 그때 딱 하고 깨달은 게 있는데 없는 게 오히려 기쁨이 될 수도 있구나. 요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내 친구는 60평 아파트에 사는데 나는 20평에 살아서 서글프신 분들은 이 폴리에나의 편지를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없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대기업 회장님들이 막 이렇게 얼마나 그 많은 짐을 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저도 요 하늘마을을 운영하는데도 제 어깨가 너무 무거워서 이렇게 될 때가 많은데, 예, 여러분들 사실은 오히려 없는 것이 기쁨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이 소설에 보면 꼭 이거요, 빨강머리 애인 같습니다. 폴리에나를 구박하는 이모, 빨강머리 애인하고 비슷하죠. 폴리에나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쫓겨나갖고 옥탑방으로 가게 된 거 비슷하죠. 빨강머리 애인하고. 옥탑방에서 폴리에나는 기쁨의 게임을 합니다. 좋은 방에서 이제 옥탑방으로 쫓겨나는데도 슬퍼하지 않으면서 난 둘이 있을 거야 하시는 누구누구처럼, 예, 오히려 기쁨의 게임을 하는 거예요. 옥탑방에 가니까 하늘의 별을 더 잘 볼 수 있으니까 너무 기뻐요. 빨강머리 애 같죠. 예. 이모가 폴리에나를 골탕 먹이라고 먼 동네로 신부를 보내면 너무 멀지만 새로운 동네와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기쁘다. 이거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아빠한테 막걸리 심부름 하던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제가 옛날에 술꾼이었어요. 사실은 이제 아빠가 미군 부대 도서관 책임자셨는데 퇴근하고 오시면은 이 막걸리가 옛날에는 동네에서 이렇게 시골에서는 이렇게 많이 할머니들이 빚으시잖아요. 그래서 막걸리 심부름을 이렇게 시킵니다. 그럼 이제 주전자를 들고 가면서 막걸리를 터벅터벅 이제 길어 갖고 오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꾀가 나서 목도 마르고, 그러니까 이제 한 모금씩 마시는데 되게 달달해요 또. 아빠가 하도 잘 먹는 걸 봐서 되게 맛있는 거구나 해갖고 이제 홀짝홀짝 먹어보니까 은근히 달달해요. 그래가지고 오다 보면 이제 반통이 다 비워요. 그래서 맛있네 하면서 막 이렇게 오다 보면 반통이에요. 그럼 집에 오면 아빠가 막 웃는 거예요. 누가 술꾼 딸 아니랄까봐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아빠가 맨날 이제 막걸리 한 잔 들어가면 이제 데니보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레파토리가 쫙 나오십니다 그냥. 예. 뭐 아목동 하면서 데니보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아빠가 되게 멋쟁이였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 기억이 어제 왜 갑자기 또 폴리에나 얘기하다가 글로 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서 이 막걸리를 슬슬 마시면서 오면서 막 이제 신이 나가지고 혼자 막 노래하면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왜 언니 심부름 안 시키고 이 무서운 길에, 그게 아니고 맛있는 막걸리를 먹으면서 오니까 너무 좋네 하면서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기쁨의 게임을 통해서 성장하는 이 폴리에나 덕분에 마기 할머니 같은 이모도 회개하고 온 마을이 기쁨으로 가득해진다는 내용의 소설입니다. 수녀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 역시도 일상 속에서 기쁨의 게임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쁨의 게임을 좀 해보셨어요? 버스가 늦게 오면 툴툴거리면서 이놈의 버스 왜 이렇게 하나? 에이, 48번 버스는 왜 이러는 거야? 하면서 툴툴대는 게 아니라 버스가 늦게 오니까 야, 주변도 돌아볼 수 있고 하루 종일 오늘 사무실에서 시달렸는데 너무 좋네. 버스가 늦게 오는 바람에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네. 이렇게. 예. 하늘마을에서 이제 아침에 식단이 이렇게 하다 브로콜리가 다 떨어졌어. 왜 내 차례에서 브로콜리가 없는 거예요? 하면서 주방 선생님들 뭐 하시는 거예요? 하지 말고, 야, 브로콜리가 없어서 대신 오늘 나 옆에 있는 도마도를 많이 먹을 수 있네. 예, 이게 기쁨의 게임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작은 비결이라고 부른대요. 여러분들도 이 작은 비결,
여러분이 이제 항상 내 마음 우울해, 내 마음 심란해, 내 마음 꿀꿀해, 심란해. 그럴 때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으셔야 돼요. 작은 비결. 자기만의 비결로 삶을 관통하는 기쁨을 찾아내는 것이 작은 비결이래요. 그래서 뭐 불교 신자들도 기독교에서도 카톨릭에서도 각자가 이런 작은 비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이 숨겨져 있는 비밀로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일이 생겨야 기쁜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기쁨의 영성이 절로 생겨납니다. 어떤 분이 오셔서 그래요. 원장님, 제가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뭔데요? 하늘마을에 오면 환우분들은 다 건강하세요. 근데 원장님만 환자 같아요. 권 선생님하고 저만 과로야. 우리 주방 선생님들하고 직원들을 그냥 이제 케어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쉴 새 없이 뛰어다니다 보니까 우스갯소리입니다. 자, 논어에 나오는 구절 중에 겨울이 되어서야 소나무가 더디 시드는 걸 알게 된다는 말이 있죠. 고난이나 공공에 처할 때 비로소 존재의 귀함을 알게 된다는 뜻으로 달리 말하면 힘든 상황에서도 기쁨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내 마음 우울해, 내 마음 내 마음 이게 나와야죠. 예, 우울해, 꿀꿀해, 쓸쓸해, 심란해 아니고 내 마음 내 마음 내 마음 내 마음 평안해. 이게 이 영적인 항상성, 호미오스테시스. 모든 질병은요, 이게 혈압에 대한, 체온에 대한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을 잃어버려서 생긴 것처럼 멘탈 사인이 하이해야 바이탈 사인도 하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멘탈 사인이 항상 어떤 환경에서도 하이하셔야 돼요. 평안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바이탈도 하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모님이 유희 사모님이 없어도 죽을 만난다가 아니고 살맛이 계속 나셔야 돼요. 아셨죠? 하이.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하늘마을 가족들과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는 일체의 비결들을 공부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우리 마음에 항상 영적인 항상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든 하늘마을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아픈지 몸이 아프든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든지 어떠한 경우에라도 마치 윤동주 선생님이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그렇게 맹세하고 스스로를 살펴봤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생애를 살아가면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마음의 순결을 언제나 유지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신장에 있는 돌들을 다 빼내고 몸에 있는 내 양식을 다 빼앗아 먹은 그런 얄미운 기생충들을 다 제거해내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무서운 독소들을 다 빼내는 그런 작업들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 마음을 잘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우리 가족들 모두 평안하도록 강건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